원칙을 지켰다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한 나라, 진짜 선진국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대화하고 토론하고 타협하고 모두가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은 세상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희망 있는 세상 꼭 만들겠습니다. 이 비 내리는 이 험한 날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른 지지를 얻으며 당선을 확정짓습니다. 수많은 현안이 산적한 대한민국에서 경랑을 돌파할 적임자.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준비된 일꾼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제21대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의 권위로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6월 4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60일간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즉시 업무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내수 부진의 고울이 깊어지는 상황에다 미국 관세 장벽의 충격파까지 더해지면서 수출과 내수 양 방향에서 빨간불이 켜진 형국입니다. 숨 돌릴 틈 없이 밀려드는 국정 현안 중 가장 시급한 건 미국과의 통상 협상. 올해 4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 세계에 대한 상호 관세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25%의 상호 관세 부과를 공개합니다. Your tariff rate to be zero, then you build your product right here in America because there is no tariff if you build your plant, your product in America. 시장의 부정적 반응이 커지자 시행 일자를 90일간 유예하긴 했지만 대미 자동차 수출이 급감하는 등 한국 경제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6월 4일부터 발효되는 외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는 보고문에 서명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관세 정책을 총괄하는 무역대표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9개 나라와 동시다발적으로 관세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한국과는 유예 조치 종료 전까지 합의안을 만들어서 일괄 타결하기로 한 상태. 이에 따라 이제 막 출범한 새 정부가 미국과의 최종 협상을 매듭짓게 될 전망입니다. 한미 간은 동맹관계 아닙니까? 서로 존중하고 공정성의 원칙, 신뢰의 원칙 위에 호혜, 쌍방이 모두 도움되는 길을 합리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후보 때부터 김현종 특보를 중심으로 해서 통상 관련된 부분을 준비해왔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고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 국가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는 바로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계곡 정비 사업입니다. 이미 행정가로서 역할을 할 때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경험이 외국의 통상 외교와 또 협상에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 일각에선 6월 3일 대선으로 출범한 새 정부가 관세 유예 종료 전에 협상을 이끌어내기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현지 시간 5월 28일부로 미국 연방 통상무역 통상국제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대해서 이것은 중단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7월 8일이라는 이 미국 관세 유예 기간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리는 상황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이 협상의 어떤 유예와 비슷한 이 협상의 여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새 정부는 다른 국가들의 협상 진전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서둘러 결과를 내리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타결을 서두르다 보면 불리한 조건을 감수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겁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문제도 새 정부가 넘겨받은 최대 난제 중 하나입니다. 의정 갈등으로 가장 큰 고통과 피해를 겪어온 것 다름 아닌 환자와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박준석 씨가 근무하던 대학병원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건 5년 전입니다.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대학 교수가 갑자기 공공의료원에 가겠다고 하니까 만류하시는 분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어떤 이유에서? 중증 폐질환, 염증성 폐질환 그런 분들은 재원 기간이 길고 병원의 수익이나 병상 회전율 부분에서는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병원 평가 시스템에서는 병원도 부담을 느끼고 저 개인적으로도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거든요. 당시 그가 옮겨가기로 결정한 성남시 의료원은 국내 최초로 시민 발의로 설립된 공공병원으로 박준석 씨는 직접 만든 조립식 흉벽 재건 기구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병원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이런 공공병원의 가치를 또 한 번 입증시켜준 계기였습니다. 중환자실을 보는 의사들이 9명이나 그때 준비가 돼 있었고 또 에크모를 돌릴 수 있는 저 같은 흉부외과 의사도 있었고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코로나 이후에 발행된 문서에 보면 성남시 의료원이 전국에서 코로나 중환자를 제일 많이 수용한 병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필수 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 체계 마련과 공공병원의 확충,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면서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데 방점이 찍힐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가 확대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사실은 진지하게 이루어졌어야 될 일이고 좀 더 의료기관의 숫자 자체도 확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확충된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을 지금보다는 좀 더 향상시켜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 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료 대란의 해결을 위해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도 설치됩니다. 지금의 의료 대란이 이전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가 대화의 문을 닫으면서 촉발된 이유가 큰 만큼 정확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충분한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해법을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개혁은 모든 개혁이 의료개혁뿐만 아니라 연금개혁부터 교육개혁부터 개혁이라고 붙인 모든 사회의 큰 어떤 동력이 변화하는 사안들은 공론화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공론화 없는 개혁은 쉽지 않다.
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니까 수기 과정이 완벽한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최소한 합의된 내용은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거다. 뭐 모든 사람이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야만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의사협회 등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대생 집단 수업 거부의 직접적 원인이 됐던 의대 증원 문제는 공론화 위원회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산하 수급 추계위에서 주도하게 될 전망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근데 지금 의사들의 입장은 국민 여론이 아닌 과학적인 근거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론화위원회 방식이 마치 다수결의 원칙으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게 된다면 의사들의 반발은 여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여론을 모으는 작업보다는 지금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어떤 경계선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고, 둘로 갈라진 국론을 통합하는 숙제도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선대위 구성 당시에 진영과 계파를 초월한 파격적 영입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갈라진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인 만큼 앞으로 특정 계파나 집단, 지역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아우르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국민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에서도 핵심 메시지로 등장한 만큼 내각 구성이나 협치에 있어서도 유연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이 위기를 극복해내겠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사회의 극심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되는 양극화. 특히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선 새롭고 공정한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인식이었습니다.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비단 양극화 문제뿐 아니라 지금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한국 경제엔 반등의 지렛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정부는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강국 도약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을 키워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술 패권의 시대,
초격차 첨단 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국제적인 우위를 점하고 K컬처와 같이 우리가 이미 선두를 점한 분야에선 더 큰 기회를 발굴해낸다는 게 새 정부의 전략입니다. 즉 새로운 미래 먹을거리에 역량을 집중해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는 동시에 식어가는 한국 경제의 엔진을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경제 정책은 성장을 위한 데 모든 초점을 맞출 겁니다.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모멘텀을 만든 다음에 성장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걸 가지고 분배를 좀 더 고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돌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뭐 일자리나 아니면 지원 문제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거다. 다만 지금 그걸 논할 시기는 아니다. 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민생 경제를 되살리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장 경기가 요즘 어떻습니까? 장사 잘 됩니까? 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요즘에는 날리던 파리도 안 날립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지난해 정치적 불안과 각종 악재들이 겹치며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소비의 둔화가 장기화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웃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관광지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시지 오셔야 되는데 관광 정책 활성화에 가지고 정도 안을 좀 만들어 주세요. 이럴 때일수록 재정을 투입해 가라앉는 경기를 떠받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민생경제 심폐소생을 위해 대규모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역대 정부들이 통상 출범 100일 이내에 추경을 위한 국무회의를 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관련 논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4일 취임 이후 첫 번째 비상경제점검 TF를 저녁 7시 30분부터 밤 9시 50분까지 주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극적인 경기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단기라도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단기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화폐라든지 소비 쿠폰이라든지 그리고 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침체기에서 받은 대출이 있습니다. 이 정책자금. 여기에 대해서 일부 탕감을 해주고 원금을 삭감을 해주는 이런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 정책이 투입돼야 된다. 국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네. 저희 소고기 점심 특선으로 2개 주세요. 예, 야채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주세요. 매번 점심 메뉴를 고를 때 고려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주변에는 사실 좀 저렴한 설렁탕 한 그릇, 편백찜에서 나오는 이런 메뉴들이 10,000원대 이하가 좀 있어서 이 근처로 오게 되거든요. 좀 비싼 메뉴가 있는 데는 아예 생각도 안 해보고 지내는 것 같아요.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선 무섭게 오른 물가를 빗댄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유행인데요. 10,000원 한 장으로 식당에서 사 먹을 수 있는 메뉴가 거의 없는 현실이다 보니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거나 편의점을 이용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사실 편의점에서 먹는 게 일반 식당에 가서 먹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양도 좀 많은 편인데 오히려 양은 좀 채우면서 가격은 좀 더 저렴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많이 가서 먹습니다. 사장님 계산 좀 해주세요. 고물가, 고금리로 실질 소득은 줄었는데 세금 부담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비교적 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이유로 정책 지원에서 순위가 밀려나곤 하는데요. 월급쟁이 지갑은 유리 지갑이라는 볼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의 직장인 월급 방위대는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 경감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지구를 지키는 뭐 독수리 오용제, 지구 방위대 이런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장인들의 월급 봉투를 되게 유리 지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너무 투명해서 내가 어떻게 감출 수가 없어요. 원천징수가 막 돼요. 그래서 그 유리 지갑을 어떻게 하면 조금 보호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직장인 월급 방위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은 월급 방위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으로 현행 월 20만 원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과세 영역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득세 납부액이 줄어서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을 덜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소확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작지만 다양한 부분에서 조금씩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또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직장인들을 응원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득에 영향이 조금 가게 하는 것들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일상생활의 부담을 줄여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경제가 성장한 만큼 그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사회. 바로 새 정부가 추구하게 될 잘사니즘의 모습입니다. 잘사니즘이라고 하면 좀 더 가치지향적이고 좀 정신적이고 고통 없는 삶을 넘어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PD리포트 이슈본이 대선 공약과 국정 철학에 기반해 앞으로 5년간 새 정부가 만들어가게 될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예상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대한민국에선 그간 선진국의 기술을 쫓아가기 바빴던 우리가 더 이상 모방이 아닌 한 걸음 앞서 나가는 선도자로 미래를 개척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고 투자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지구촌을 매료시킨 K컬처는 전폭적 지원 아래 글로벌 주류 문화로 도약하고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전략과 기술, 문화를 앞세운 대한민국은 새로운 질서와 방향을 만들어내는 나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위대한 국민들이 유능한 일꾼, 충직한 일꾼들을 내세워서 앞으로 힘을 모아 나아가면 우리가 전 세계를 선도하는 위대한 나라, 진정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들은 국토 균형 발전을 통해 신성장의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게 되고 토론과 타협으로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는 모범적 민주국가의 면모 또한 예고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삶은 더 든든하게 보호받게 됩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이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다뤄지고
직장인들은 휴식과 재충전을 보장받고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게 됩니다. 아직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국내 이런 역사 여행 같은 거를 좀 많이 관심을 갖고 뭐 경주라던가 그다음에 어떤 뭐 전라도 쪽 한산 대첩이 일어났던 뭐 그런 곳들로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요. 근로자로서의 어떤 삶의 질에 많이 향상되는 부분에 정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노후 걱정을 한층 덜게 됩니다. 그럼 식사하러 늘 매일 오세요? 네, 별일 없으면 오죠. 하는 밥이니까 시간 나면 와서 먹고 그러죠. 혼자 먹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드시면 좋고 그래요. 맛있죠, 더 여럿이 먹으니까. 아. 김치는 여가 담아준 것이 있어요. 겨울에 담아준 거다가 이런 소식비는 우리들이 부담을 해서 한 사람에 한 번씩 부담을 해서 사비를 내는 거예요? 네, 사비로. 우리 간식비가 너무나 적게 나고 이 운영비가 좀 적어가 그래서 항상 집에서 갔다가 이렇게 먹고 회원들이 이렇게 하니까 좀 부식비를 조금 많이 올려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산업화를 일구고 민주화를 이끌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기까지 가장 앞자리엔 늘 어르신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묵묵한 헌신과 희생에 제대로 보답하는 건 현 세대의 책무이자 앞으로 만나게 될 진짜 대한민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 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국민들은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짊어진 임무가 막중하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살리는 경제와 국익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는다면 바람과 열망은 곧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선택한 진짜 대한민국, 그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